안녕하세요. 청년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정차원입니다. 오늘은 왜 내가 아플까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 병원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눈이 맑지가 않아요. 목이 뻣뻣해요. 정신이 복잡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등등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다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곤 하시죠. 오늘은 왜 내가 아픈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책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책은 바로 스트레스의 종말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스트레스의 종말이라는 이름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워낙 이런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적절한 저자의 책들도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브루스 맥크웬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주요 업적으로서 신항상성 부하, 알로스타틱 로드 같은 다양한 과학적 개념을 제시하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분이십니다. 또 이분의 제자가 왜 얼룩말은 위궤양이 생기지 않는가? Why Zebras Don't Get Ulcers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인데 이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는 저서가 한국어로는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오늘 영상의 의도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을 다룬 책들을 보면 서평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고 읽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오히려 쌓였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말하고 의학하고 생물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조금 틀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도 크게 보면 실제 과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의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피로감, 짜증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조금 그 의미가 복잡하기는 하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항상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위나 더위 같은 외부 환경에서부터 집안의 대소사라거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상사와의 관계, 심리적 요인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신경계나 면역계, 내분비계와 같은 인체 내부의 여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도 스트레스 상태와 이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항상성을 해칠 수가 있는 모든 위협이라고 봐도 지나치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의 의미가 다소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루스 맥크웬 교수는 최근 NCCIH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통합의학센터에서 웰빙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도 얼굴을 비추시고는 했어요. 침이나 한약 같은 많은 치료법들은 직접적으로 면역계와 신경계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이제 맥크웬 박사가 입증한 스트레스의 병리학과 생리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브루스 맥크웬 교수의 스트레스 강의를 잠깐 보면 스트레스란 내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의학에서 사용하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에 대처를 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 몸을 해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즉 만성이 되면 나쁜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좋은 스트레스는 적절한 적응 반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항상성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을 신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가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항상성을
어린 아이들이 시소 양 끝에 타서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신항상성 상태는 운동부 학생 여러 명이 시소 양 끝에 타서 균형은 잡혀 있지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부하를 받고 있는, 균형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언제든지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몸이 적응을 위해 무리를 하는 상태를 신항상성 부하, 영어로는 알로스타틱 로드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필요한 수준 이하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거나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가 유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만성적인 질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 맥쿠엔 박사가 평생 동안 연구해온 스트레스의 생리학과 병리학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논문이죠. Protective and Damaging Effects of Stress Mediator라고 하는 논문이 그것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같은 해에 논문이 또 발표되기도 했어요. Stress, Adaptation and Disease라는 논문인데요. 스트레스와 적응 그리고 질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욕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발표되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은 NJM에 발표가 됐죠. 이 논문에서 스트레스의 생리학과 병리학에서 중시가 되는 것은 내분비 기능의 핵심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호르몬의 스테로이드의 작용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작용은 면역세포, 즉 세포 면역에 관여하는 이 면역세포들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하는 것이 있다고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과 신경계는 면역계의 활성을 조절을 하고, 면역계는 신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 변화는 정신과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구가 지속이 되면서 심지어 인생의 생애 주기 경로, 인생 전반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기능, 즉 스테로이드의 기능에 의해 이러한 인생 자체가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염증과 면역, 스트레스가 한 개인과 후손의 생애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은 면역 반응을 대체로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높이거나 고혈당을 유발하고, 대부분의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 상태에서는 최대한 몸이 외부로부터 저항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오래되면 면역 반응이 심각하게 억제되거나 거꾸로 강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이 신경염증에 기원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외부로부터 감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도 소실이 됩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전신의 기능이 소진되는 형태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 것이 이 만성 스트레스의 경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동치는 주기가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모적이고 소진적인 형태의 질환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 신질환 같은 질환들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질환들을 면역이나 염증 질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혹은 비만과 같은 신체 상태, 아니면 감염이나 흡연을 비롯한 여러 염증 유발 요인들, 심지어는 노화 자체를 면역 반응의 증가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증의 자가 제한적인 특성으로 발생을 했다가 사라지는 과정, 그리고 염증의 지속, 그리고 염증이라고 하는 고비용의 신체 상태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신체의 다양한 자원들이 소모가 되는 것, 이것이 맥쿠엔 교수가 밝혀낸 신항상성 부하의 지속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성질환의 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논문과
한의사가 이 스트레스의 종말 같은 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즉 한국판으로는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 이 책은 맥쿠엔 박사의 제자인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두꺼운 책일수록 사실은 덜 읽기 쉽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 분들은 맥쿠엔 박사의 책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이고 세폴스키 박사의 책은 상대적으로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꺼운 만큼 더 자세하고 편하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이 책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신경질환, 정신질환, 심혈관계질환, 대사질환 등이 사실은 같은 원인의 뿌리를 둔 외견상으로만 다른 현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우아하면서도 강력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말이죠. 스트레스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만 없다면 이 책은 건강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같이 여러 가지 질환이 아니면 증상이 같이 가지고 계신 이유도 이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유의사항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 두 책을 읽어주시면은 오해 없이 스트레스와 염증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단순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위협하는 모든 내외부적 요인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브루스 맥쿠엔 교수의 신항상성 이론에 의해서 부신피질 호르몬, 즉 코티솔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코티솔이 조절하는 대상인 염증 반응이 다양한 질환들의 발생에 중심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만성적으로도 지속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 내에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부적인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신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몸 전체에 걸리면서 세폴스키 박사의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니면은 맥쿠엔 박사의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통증이나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노화, 우울증, 심장질환, 소화장애, 수족냉증 등등등 실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증상이 뭘까요? 바로 이런 증상들이죠. 몸이 안 좋아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는 한약들 대부분은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치료들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부신피질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염증 수준의 전신적인 증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면역 반응이 도리어 감소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 신항상성 부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꼭 정신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추위나 더위 아니면은 기타 무형적인 것들 혹은 유전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염증이 관여를 해서 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소모성 상태, 세포의 사멸,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한약 혹은 톨라이클 리셉터 같은 패턴 인식 수용체, 병원체를 인식하는 수용체를 증가를 시켜서 면역능을 개선하는 한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미 많은 질환들에서 확인된 한약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설명들이었습니다. 왜 한약이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나요? 여기서 염증을 개선을 할 거면 염증을 개선할 거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약의 작용은 소위 NSAID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는 그 작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소염 진통제의 정식 명칭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거꾸로 말하면 서양의학에서도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은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성 의약품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생물학적 제제 같이 여러 가지 고도의 발전된 항체 의약품들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작용은 최근에는 L-셀렉틴이라고 하는 백혈구의 이동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효소 혹은 콕스라고 하는 이들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는 완전히 다른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테로이드의 작용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주로 한다는 것,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약의 작용은 부신 피질 호르몬, 코티솔, 스테로이드의 작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작용이 스테로이드가 효과를 나타내는 전용 경로인 부신 피질 호르몬 수용체가 아닌 염증과 관여되어 있는 세포 내의 수많은 신호 경로에 다양하게 간섭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약이 스테로이드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몇 가지 특성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한약의 다양한 성분들을 이해하게 되면 한약이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것, 그 원리도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기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몇몇 개 이상이 질병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병리적 현상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한약은 이를 조절한다는 것, 만성적으로 이상을 겪고 있는 코티솔에 대한 전신의 반응 이상이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한약은 코티솔과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그 세부적인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코티솔이 가진 부작용이나 저항성의 발달 없이 질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코티솔의 부하에 따른 여러 가지 생리적 이상을 감소시키고 체내에 증가한 코티솔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한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한약을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약은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실제 한약의 작용 기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명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합니다.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가 한의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아주 그냥 재미있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 한의학의 중요성이 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청연 한의원과 청연 한방병원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에 따라 효과적인 한약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질환도 염증 때문이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청연 한의원, 청연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한약의 다른 특별한 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다면 한약이 가진 과학적 의미를 다른 분들에게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청연 한의원, 청연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